예, 반갑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바로 이틀 전에 전셋값을 올려받아서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이제 경질이 된 이후에 세월호 변호사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이 박주민 의원도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에 자신의 집 월세를 크게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주민은 특히 이 임대차 보호법을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원이고 또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공정을 강조해 왔던 의원이었죠.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박주민이 그 법안을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섰고 청와대에서 또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은 정책실장인 김상조였죠. 임대차 보호법 그 3법을 시행되기를 앞두고 이틀 전에 또 한 달 전에 이렇게 자기들 집 전월세는 크게 올리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심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 전월세 부분도 그렇고 자신의 명의나 자신의 가족 또는 다른 이름으로 이 땅 투기를 한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 수법도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김상조는 이제 정책실장에서 경질이 되고 지금 고발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패방지법에 걸리게 될지 어떤 형태로든지. 박주민의 경우에는 김상조와는 달리 이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어서 이 크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 정치적 책임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매일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지금 업소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통렬하게 반성한다. 반성한다는 걸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렇게 반성한다면 김상조에 이어서 이 박주민 의원의 이 월세를 인상한 이 파렴치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민주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경질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한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김상조에 이어서 국회의원인 박주민은 이 부분, 이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 또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우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입으로만 떠드는 반성인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주민이는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한 달여 전이죠. 한 달여 전에 자신의 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을 했는데 월세를 9.1% 올려받았습니다.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가장 수도 없이 국회에서 떠들면서 자신이 법안도 대표 발의한 이 박주민이가 그렇게 떠드는 와중에 자신은 이 월세를 9.1% 올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5% 이상 받지 마라고 하고 자기는 9.1%를 받은 것입니다. 박주민의 문제점은 이 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서도 어제 해명이 더 문제입니다. 어제 박주민이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해명을 했는데 그 중개업자가 시세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 때문에 지금 여론이 더 폭발을 했습니다. 이 내로남불. 또 지금 중개업자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자신은 잘 모르고 그냥 계약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박주민이는 중개업자 탓을 하고 김상조는 또 집주인 탓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집을 전세 주고 자기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자기가 전세 사는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전세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14억이나 되는 돈을 예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낙연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또 업소하는 기자회견에서는 몹쓸 일부 공직자는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라고 자성을 했습니다. 반성 좋습니다. 박주민의 경우를 지켜봐야 합니다. 자, 박주민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주민을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을 지우는지, 또 박주민 스스로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땅 투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특히 현 정부의 집권 세력의 그 고위공직자나 이 국회의원들은 갖가지 그동안 부동산 정책, 부동산 법안들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들면서 뒤로는 자기 이속을 챙긴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땅 투기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고,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를 똑똑히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제 오늘부터는 보궐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는 부산, 서울 모두 오세훈, 박형준 모두 여당 후보,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20% 안팎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이 같은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라는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선거운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야당 후보가 더 차이를 벌이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 땅 투기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지금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몰리고 있다. 이 부분이 이 선거 당일, 또 내일은 이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한번 유심히 지켜볼 대목입니다. 흔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세금 걷고 돈 뿌리기 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번에 하나 둘씩 김상조, 박주민 드러나면서 할 줄 아는 게 더 있었습니다. 뒤로 자신의 이속 챙기는 것, 그것은 빼놓지 않고 잘하고 있었다는 것,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